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 공연이었다. 극장은 환했고 관객석은 가지런히 차 있었다. 사람들은 웃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체르바코프는 앞줄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는 조그만 체구에 늘 그렇듯 바르게 등을 세우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히 앉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관리인이라는 자기 자리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과하지 않게, 그러나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게 그의 인생의 전부였다. 무대에서는 코믹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고 관객석에는 웃음이 터졌다. 체르바코프도 웃었다. 웃다가 정말 별거 아닌 순간에 그는 재채기를 했다. 에치. 그것은 너무도 작은 소리였다. 그 자신도 스스로가 놀랄 만큼 사소한 재채기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이 앞으로 살짝 쏠리며 앞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목덜미에 침방울이 아주 미세하게 튀었다. 체르바코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은 갑자기 너무 크게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 남자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장군이었다. 아주 높은 계급의 장군. 극장 안의 공기보다 더 무거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체르바코프는 즉시 일어섰다. 등이 굽혀졌고 얼굴에는 과도할 정도의 사과가 먼저 올라왔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은 고개를 살짝 돌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볍게 확인했다. 그리고 아주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소. 됐어. 그 한마디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있지가 않았다. 분노도, 관심도, 그리고 기억도. 그러나 체르바코프 귀에는 그 짧은 대답이 전혀 그렇게 들리지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이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잊지는 않겠다처럼 들렸고 됐다는 말이 너는 이미 문제를 만들었다처럼 들려왔다. 그는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혔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장군은 다시 고개를 돌려 무대로 시선을 옮겼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연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의 웃음도 다시 터졌다. 그러나 체르바코프는 더 이상 무대를 보지 못했다. 웃음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내가 장군에게 침을 튀겼다. 그 생각 하나가 그의 가슴 안에서 계속 부풀어 올랐다. 작은 실수는 순식간에 끔찍한 상상으로 커졌다. 그가 나를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불경죄로 취급되진 않을까?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공연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체르바코프는 그 박수 속에서 자기 심장이 쿵쿵 울리는 소리만 들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내내 그 장면만을 되씹었다. 집에 들어와서도 외투를 벗으면서도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그 장면은 사라지지가 않았다. 그러자 아내가 물어왔다.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그는 재채기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웃으며 말했지만 말을 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 일쯤이야. 사람인데 재채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체르바코프는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에게 그 일은 이미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앞자리의 목덜미와 그 뒤에 떨어지던 자신의 재채기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내일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번 사과해야겠어. 그 한 생각이 그를 겨우 잠들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체르바코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얼굴에는 전날 밤의 피로가 남아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외투를 껴입고 관청으로 향했다. 장군이 근무하는 곳. 그 문 앞에 서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어젯밤의 재채기를 떠올렸다. 괜찮다던 말이 도무지 괜찮게 들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다. 장군은 서류에 고개를 묻고 있었다. 체르바코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했다. 어제 극장에서의 일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군은 서류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이미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 그 말에는 짜증도 분노도 없었다. 그러나 체르바코프는 그 무심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장군의 눈썹이 아주 잠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찌푸러졌다. 체르바코프는 물러났다가 며칠이 지나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사무실 앞에서부터 손이 떨렸다. 장군은 분명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기억이 좋을 리가 없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사과했다. 정말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제야 장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불쾌함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만하시오. 그 말은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체르바코프는 멈추지 못했다. 그는 돌아서면서도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아직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용서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 생각만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다시 한번 관청을 찾았다. 이번에는 복도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장군의 방 문이 열리자 그는 거의 울먹이는 얼굴로 말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그것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순간 장군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이건 짜증이 아니라 분노였다. 장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당신은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당장 나가시오. 그 말은 더 이상 무심한 거절이 아니었다. 완전한 단절이었다. 체르바코프는 그 자리에 굳어섰다가 비틀거리듯 방을 나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아내가 물었다. 또 다녀오셨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한 번 내쉰 뒤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는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 그 말이 끝나자 그는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쓰러지듯 몸이 기울어졌다. 그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의사는 특별한 이유를 찾지도 못했다. 병도, 외상도, 급작스러운 사고도 아니었다. 다만 놀람과 극심한 긴장이라는 말만 남았다. 체르바코프는 그렇게 한 번의 재채기와 몇 번의 사과 끝에 조용히 세상에서 사라졌다. 장군은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고개를 잠시 갸웃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곧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대로 흘러갔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났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